좋아요, 구독. 자, 그럼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 오늘 또 본부장님의 또 관심 섹터, 또 관심 종목군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섹터부터 조금 파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군들 오늘 뽑아오셨어요? 오늘 네. 그 자율주행 쪽을 좀 준비를 근데 해봤습니다. 벌써 탄력이 좀 나온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네, 그 장 초반에도 좀 반등이 맞아요. 탄력이 좀 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사이버 트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FSD 있었죠. 이슈가 네. 있었죠. 그래서 좀 부각이 됐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역시도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면 급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또 계속 밀리고 네. 또 한 번 급하게 올라왔다 계속 밀리면서 지금 거의 1년 정도가 아니고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1년 반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물론 메타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메타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테슬라가 굉장히 견고하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이 그동안은 올라오다가 꺾이고 올라오다 꺾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뭐 서울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 택시. 있고요. 네. 뭐 현대와 기아에서도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GM과 현대가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자율주행 쪽이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AI라는 트렌드로 인해서 HBM,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우리가 AI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JLK 잠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 영역이 뭐가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의료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쪽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AI 쪽이 접목이 된 것 역시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도 접근을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뭐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죠. 맞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 2030년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라이콤이거든요. 네.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기업들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되는 모멘텀들도 예상이 되지만은 살짝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는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들 좋게 보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군들 뽑아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한 종목을 한 뽑아왔습니다. 종목 오늘 뽑아 예, 오셨습니까? 모트렉스라는 기업인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이 이제 탄력도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을 때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라이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변동성이 더 좋았는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9월 19일 날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15% 정도 상승이 네. 나왔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경우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스텔란티스라는
모트렉스라는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다변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그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를 2개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요 회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국 회사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라고 해요. 현대 기아 그룹의 1차 벤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모트렉스가 연결 기준으로 연간 500억 정도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150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PER 10배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는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